네, 여러분들이 그 과제 중간 레포트나 최종 뭐 보고서, 그다음에 중간중간 발표 매주 하잖아요. 그때 쓰는 그 자료 형식, 우리가 이제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 템플릿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템플릿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일부 좀 보완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. 뭐 항상 그렇듯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반드시 준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. 이거부터 더 잘 만들면 되는 거겠죠. 예, 그런 컨셉으로 좀 어, 접근을 하시고요. 그래서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, 이 안에서 하는 내용들은 들어가 있어야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. 이게 이제 업계에서 통하는 수준의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요. 예, 그런 정도로 조금 멘트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 제목하고, 그 다음에 날짜, 그 다음에 팀 이름, 그 다음에 발표자 이름, 뭐 작성자 이름도 좋고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첫 페이지가 사실 모든 것을 다 좌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팀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내용이 요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너네 뭐 하려고 하는 거지? 이렇게 이제 떠오르고, 저 하려고 하는 거가 가치가 있다 없다. 저걸 왜 하냐? 저거 하면 좋겠는데, 뭐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의견들이 바로바로 판단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그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고도로 그 훈련된 사람들이죠. 그래서 제목만 들어도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, 그리고 그거가 쓸모가 있는 건지, 그 다른 사람들은 뭘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있는지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목 만들 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성, 상징성, 대표성을 잘 얘기를 해서 제목에 녹여야 됩니다. 자,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. 자, 날짜는 뭐 그냥 발표 날짜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팀 이름입니다. 현재는 제목하고 연관이 되는 팀 이름을 좀 쓰셔야 됩니다.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팀 이름을 쓰게 되면 어, 팀 이름을 들어도 무슨 뜻이지? 뭐 호기심 유발은 할 수 있을 거예요. 영어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쓴다든지, 뭐 이상한 흥미 위주로 재미나게 쓴다든지 하면 그 흥미 유발, 관심 유발은 되지만 그게 이제 머리에 남지는 않는 거죠. 그래서 하려고 하는 제목하고 팀 이름이 좀 관계가 있어야 된다.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강의에서도 하긴 했지만 좀 항상 그 주의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대부분의 우리 캡스톤 디자인 그 발표를 할 때 뭐이 정도 목차는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정의, 뭐 개념 요 상태죠. 개념 정의. 도대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. 왓에 대한 겁니다. 도대체 뭘 하려고 쟤네들이 발표를 하는 거지? 그래서 탑다운 방식을 써서 초반에 여러분의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그 동기 유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정의나 개념 컨셉에서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.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가 쓸모가 있다 없다,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판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을 들을 때도 이 동영상 강의가 20분이잖아요. 그 20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 대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, 대학생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, 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바로 20분입니다.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이제 지루해 하는 거죠. 아무리 재미난 얘기를 해도 지루해 하고 잠을 자고 뭐 이렇게, 이건 뭐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나온 그 수치입니다. 무슨 뭐 특별한 실습이나 뭐 이렇게 증명을 한 건 아니고요.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최대 20분 안에 뭔가를 해줘야 뭐 끝난다. 뭐 이런 컨셉이 있거든요. 우리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많아야 10분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면 최대 10분 안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할 거냐. 그러면 10분 안에 그
요약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발표를 듣는 분들이 뭐 잠을 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 정의 뭐 이런 쪽에 탑다운으로 했을 때 강력한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또는 동기 뭐 이런 거죠. 그래, 뭘 하려고 하는 건 알겠다. 너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알겠다. 그런데 왜 하니? Why에 대한 겁니다. 왜? 저걸 왜 하지?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예. 그래서 강력하게 그 필요성이 그러니까 사회적 필요성 포함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발명에도 그런 말이 있죠. 발명은 필요의 뭐 어머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발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거꾸로 얘기하면 필요 없는 발명은 발명이 아니다. 필요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. 뭐 이거하고 관계된 얘기죠. 여러 가지로 해석이 이제 필요합니다만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말로 다 같은 말이에요. 배경, 개발을 하게 된 배경, 뭐 개발의 필요성, 뭐 개발을 하게 된 동기, 뭐 우리 전문 용어로 뭐 요구사항 분석, 이렇게 뭐 어려운 말 썼잖아요. 다 같은 얘기입니다. 뭐 왜 하냐? 뭐가 필요하냐? 그게 없으면 안 되냐? 그게 없으면 뭐가 부족하냐? 어떤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느냐? 뭐 이런 쪽의 얘기인 거죠. 이것도 강력한 겁니다. 그래서 what은 첫 번째 얘기한 것은 what이고요. 무엇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성입니다. 왜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하죠. 자,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우리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. 그런 얘기들도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이제 제공하셔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입니다. 이게 이제 유스 케이스 말이 어려운데요. 이게 쓸모라는 거죠. 쓸모. 어디에 어떤 그러니까 빗자루다 그러면 청소용품이 되는 거죠. 뭐 이렇게 거리 청소를 한다든지 또 청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소 로봇은 뭐 하는 겁니까? 그러면 사람의 간섭이 없이 간섭을 최소화해서 자율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있는 공간을 뭐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뭐 기계다, 청소기다, 자동 청소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런 기능이 나옵니다. 쓸모라는 거죠. 쓸모는 이제 한문체로 하게 되면 이제 기능으로 나오고 되고요. 기능을 뭐 굳이 얘기할 건 없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기능이라고 하는 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. 클릭할 때 나오는 그런 메뉴들 이게 다 기능이 됩니다. 텔레비전으로 치면 텔레비전 리모컨에 있는 거가 바로 기능이 됩니다. 뭐 채널을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든지 목소리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맨 뒤에 기능이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됩니다. 좀 더 좀 팬시하게 한다고 하면 첨단 기능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. 그러니까 뭐뭐를 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우리가 제공한다.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텔레비전이다 그러면 텔레비전에 기존 텔레비전에 기능이 없었는데 우리는 채널을 말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그 자연어죠. 사용자가 말하는 자연어를 듣고 뭐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첨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TV다. 뭐 이렇게 하잖아요. 이게 전부 다 유스 케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. 그래서 기능 여러분들이 첨단 기능 요거 생각하시면 좀 구차하기가 쉬울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그 기능들까지 나왔는데 얘를 이제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제 그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설계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. 예, 그 설계도는 이 개발 내용의 방법론에 대한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객체지향 방법론을 따르겠다. 그러면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. UML 방식을 써서 그림을 열심히 그릴 수가 있죠. 대표적으로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랄지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랄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객체 안 쓰겠다 그러면 뭐 절차 방식도 쓸 수 있죠.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절차 방식을 많이 쓰진 않으니까요.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거가 아까 설명했었던 기능에 대비
뭐 자료가 어떻게 되느냐. 그래서 ER 다이어그램도 많이 쓰죠. 엔터티 릴레이션, 엔터티를 뽑아야 되고 엔터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, 뭐 이런 것들 다 나와줍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데, 뭐 설계도 그리는 방법은 뭐 제일 쉬운 거는 그냥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? 예. 뭐 그 방법도 있지만 뭐 파워포인트 방식 또는 뭐 케이스 툴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면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나와주는 도구들, 뭐 시중에 많이 있죠. 비용이 좀 비싸서 문제입니다만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. 아니면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림을 그리면, 예, 그게 바로 이제 설계도가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현해야 되는 거죠. 우리가 또 개발자 입장이니까요.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. 설계. 예를 들어서 그 집이나 이런 것들 건축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그 제한된 공간 안에 뭐 3층짜리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뭐 방이 3개고 화장실 2개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, 예, 뭐 채양은 잘 들어야 되고 요구사항이 있을 테고, 그걸 하기 위한 뭐 기능들, 그 창을 놓는 방식이랄지 뭐 환풍 방식, 뭐 냉난방 뭐 방식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그 건축에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설계도입니다. 설계도. 누가 합니까? 건축 기사가 하죠. 그래서 예, 대학 나와야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설계도가 나오면 설계도가 이제 뭐 복잡한 뭐 손으로 그리든 컴퓨터로 그리든 뭐 캐드 이거 많이 그리겠죠. 그리면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. 만드는 일은 우리 건축에서는 시공이라고 합니다. 시공.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. 자, 구현할 때는 여러분들 혹시 그 여름방학 때나 뭐 이런 때 그 알바, 예, 그 몸 쓰는 알바를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그 노동을 하는 거죠. 근로노동. 자,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모래 같은 것들을 이제 허리에 쥐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 시공을 하잖아요. 물론 이제 시공에 여러 가지 단계는 있습니다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거가, 만드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죠.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? 그걸 또 감시하는 사람도 있어요. 감리라고 하죠. 왜 설계도대로 안 만들었느냐? 그러면 이제 그 퇴짜를 받아서 재시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제일 핵심은 바로 설계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건축, 건설 이쪽 부분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 못 살 때 보면 그 중동에 많이들 가세요. 가가지고 하는 일이 그 설계도를 기준으로 해서, 그러니까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죠.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감리자, 외국계 감리자죠. 감리자의 감독을 받아서 시공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겁니다. 기술적 단계를 보면 제일 낮은 단계에 포함되는 거죠. 하지만 요즘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도. 그리고 감리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과연 우리 어떤 특정 산업의 그 정도가 선진이냐 아니면 뭐 후진이냐 이걸 나타낼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가 바로 이 설계 능력이 되겠습니다. 설계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런데 설계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당연히 시공을 해봐야 설계도 할 수 있겠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그 저학년에서는 주로 우리 그 커리큘럼을 보면 저학년에서는 주로 개발에서도 이제 구현하는 쪽으로 많이를 하고, 이제 3학년, 4학년, 그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설계 쪽 능력을 배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우리 여러분 듣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에 바로 디자인이 설계입니다. 예. 그래서 별도 과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. 예. 뭐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는 뭐 이렇게 설계 과목이 뭐 저희는 이제 설계 포함을 해서 이제 구현까지 하는 그런 캡스톤, 예, 하고 있지만 종합 설계라는 말로 하고 있지만 관련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마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. 과목을 그걸 이용을 해서 설계하시면 됩니다. 또 그 개발 도구를 써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설계대로 구현을 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왓이 완성이 된 거죠.
그럼 그걸 보여주고 직접 보여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발표자나 아니면 청취자들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또 자료 정리 차원에서도 프로그램 소스하고 결과물하고 매칭이 되도록 그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 뭐 바로바로 확인이 되죠. 예. 그 다음에 쫙 긁어서 테스팅 해볼 수도 있고요. 예. 그런 계획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그 뭐 간트 차트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향후 계획 매주 끝날 때마다 그 다음 주 계획에 나와줘야 되니까요.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겁니다. 자, 방금 얘기했던 목차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물들을 좀 화면으로 보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